안녕하세요. 형사법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3년도 경찰 간부 선발시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요. 형법 중에서도 형법 강론 중에서도 명예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나번 판례 같은 거, 아니면 다번 판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판례입니다. 반대로 답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 좀 주의해서 보시면 쉽게 향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틀리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메모를 켜고 한번 볼게요. 자,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옳은 것 몇 개? 아유, 또 개수형 문제네요. 이 개수형 문제는 항상 좀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개수형 문제로 인해서 내가 횡재할 수도 있어요. 사실 나는 OX가 틀렸는데 개수를 맞춰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뜻밖의 어떤 횡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개수형 문제가 왜냐하면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수형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형 문제 같은, 저도 사실 개수형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좀 애증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집단에 대한 어떤 모욕, 집단을 모욕하는 무슨 의미가 있죠? 명예라고 하는 것, 모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인의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끌어내려버리는 거잖아요. 집단의 모욕,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을 모욕했을 때 사실상 그 집단에 속한 A, B, C라는 사람이 결국은 특정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A, B, C가 사실상 모욕을 당한 거로 볼 수 있다면, 수렴될 수 있다면 그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판례.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 이 나번 볼게요. 나번이 굉장히 어렵고 저도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갑이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모모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내가 비밀을 지킬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한 거예요. 근데 이 땡땡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내가 비밀을 지킬게, 우리 둘만 얘기하는 거야, 난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나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이거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너랑 나랑 비밀 대화방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나만 알고 있을게. 근데 우리 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은밀하게 했던 얘기가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야, 이거 내가 얘한테 들은 건데 나 정말 이거 너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이부터 얘기하죠. 얘는 또 그렇게 해요. 전파 가능성이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군가를 험담했을 때 그 험담한 것들이 어느새 다 퍼져 있죠. 나는 분명히 그거를 비밀을 지켜달라, 우리 비밀방에서 얘기하는 거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 그죠? 그래서 이거 공연성이 부정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다음은 가해 학생 A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B학생의 어머니 갑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B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가 있은 후 이 폭력을 당한 B학생의 어머니 갑이 우리 아들, 그러니까 아들은 안 나왔죠, 이 B학생 자기 애가 A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폭력을 당했고 나서 또 그 학폭의 어떤 학폭의 의결에 따라서
A는 B에 대한 접촉 금지, 보복 행위 금지 이런 조치를 다 받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B 학생의 어머니 갑이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 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3개를 게시한 거예요. 이때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A는 찔리겠죠. 왜냐면 B 학생의 어머니가 그렇게 카톡에다가 학교 폭력범 오지마. 자기가 이거 접촉 금지 당했잖아요. 보복행위 금지 당했잖아요. 그리고 주먹을 막 올려놨어. 얼굴이 화끈화끈하겠죠. A는 이 가해 학생 A는 이거 나를 또 지목한 거구나. 자, 근데 이게 일반적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해 학생 A라고 알 수 있을까요? 가해 학생 A라고 알까요? 아니 물론 뭐 B 학생 어머니의 남편이나 아니면 이 사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A를 지칭하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라는 단어에 A의 어떤 인격을 끌어내릴 만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따라서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하는 명예훼손죄의 구속요건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어머니의 의지, 어머니의 어떤 이번 사건을 따른 어떤 본인의 심정을 표시하는 거죠. A에게 어떤 명예를 격추시키겠다는 고의라기보다는 A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보다는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각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예훼손의 객관적 구속 요건인 구체적 사실 적시를 통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락원도 은근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일반인하고 신문 기자는 달리 봅니다. 일반인인 경우에는 어떤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불특정 일반인에게 했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해요. 근데 이 기자는 달라요. 기자는 기사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공연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갑이 신문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기자가 이러한 갑의 진술을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기사화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 두 개네요. 2번이 되겠죠. 그죠? 2번. 그래서 뭐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집단 모욕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공개 대화방에서 얘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고 있죠. 학교폭력법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지 아까 그 A라는 사람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죠. 뭐 예를 A 이꼬로 학교폭력범 뭐 이렇게 해놨거나 아니면 A 사진을 뭐 올려놓고 학교폭력범 이랬다면은 명예가 훼손될 수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돼서 보도되어야만 외부 사실이 공표되고 따라서 보도되지 않았다면 기사화되지 않았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이고요. 리딩 판례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